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딱딱한 고체 같지만 원자 간의 결합인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빈 공간이다. 딱딱한 형태로 굳어 있는 것 같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 빈 공간이 많다. 그 안에서 진동을 하면서 움직인다. 고체라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만물을 대할 때 비집고 들어갈 틈은 늘 있다. 사막에 사는 낙타가 너무 추워서 주인의 텐트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 주인에게 부탁한다. 내 코만 좀 넣으면 안 될까? 그 다음에는 내 머리만 좀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조금씩 부탁하다가 낙타가 주인을 내쫓고 텐트를 차지했다는 썰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물은 모두 단단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 구조가 단단해서 고정화된 고체처럼 보이지만 간간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박의 원리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대박의 원리다. 자연의 속성이고 만물의 법칙이다. 이 세상 만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대박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속에서 만들어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되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대박이 온다. 사실 천지 창조란 대박 중의 대박이 아닌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한 번에 만렙을 찍으면 재미가 없다. 레벨을 키우는 맛 때문에 게임을 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과정이 없이는 대박도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핵심은 빨리 지치지 않는 것이다. 대박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품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지치지 않는 것이다. 그가 하늘이 낸 천재라 해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판은 끝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이 낸 천재는커녕 그 어떤 우주적 시그널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그래야 양자도약, 즉 대박이 찾아올 것이다. (20대) 여성 H씨는 취준생 기간 1년을 거쳐서 대기업 계열사인 의류업체에 입사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은 H씨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팀장이 H씨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내 미래도 중요한데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던 H씨는 이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겠네. 내가 묻자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 아니요. 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싫거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해? 스킬이 필요해서요. 스킬을 구하러 왔어요. 스킬이 없으면 제가 결국 밀릴 것 같아서요. 나는 HC와 팀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서로 파동이 맞지 않아. HC가 팀장이 불편하듯 팀장도 HC가 불편한 거야. HC는 팀장이 무조건 HC의 불편한 점을 예쁘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주고 싶은 스킬은 팀장에게만 사용하는 유체 이탈 화법을 개발하라는 거야. 이어서 나는 나의 지난 경험과 깨달음을 같이 들려주었다. 예전에 내가 엔터테인먼트 쪽 일할 때의 경험인데 막 데뷔한 아이돌들, 아직 뜨지 못한 아이돌들이 하는 인사법이 있어. 방송국에서 지나가다 어른만 마주치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하고 밝게 웃으면서 배꼽 인사를 하는 거야. 상대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사적으로 기획사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거지. 방송국에서 만난 어른은 그가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밝게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나는 그때 애들 참 피곤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들은 영혼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이라 피곤할 리 없거든. 나는 이것을 유체 이탈 인사법이라고 이름 붙였어.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양자장에 침입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장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의 문제라고 보면 답이 없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라고 봐야 해. 물론 꾸준히 수행을 통해 에너지 정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다르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정제되지 않고 거친 상태가 많아.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따져보면 이런 거야. 내가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내 에너지의 최대치를 가지고 상대의 장에 침입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해. 그것이 상대의 장에 용화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럴 경우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아우성되는 거지. 그건 상당히 불필요한 피해의식일 뿐이야. 내가 진심이라는 에너지의 크기로 다가갔을 때 상대도 같은 에너지의 크기로 반응하는 것은 확률이야. 만약 서로의 진심이 닿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서로의 에너지가 융화될 수 있는 확률 속에 들어갔을 뿐인 거지. 유체 이탈 화법은 철저히 양자 역학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인간관계의 스킬이다. 왜냐하면 상대의 진동수가 나의 진동수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내 진심을 동원해 상대를 대하다 보면 내 에너지의 고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때 나라는 소우주는 균형을 잃는다.
우주가 균형을 잃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때부터 내 몸이든 마음이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에너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듯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울증이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균형이 깨져서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최대한 내 에너지를 지켜줄 수 있는 새털처럼 가벼운 대응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다. 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예외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고개를 젓는 이유는 동일하다. 나는 이미 잘못되었는데 뭔 소리?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당신이 잘못되었다 치자.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매 순간 빠짐없이 당신으로 살았는데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물을 것이다. 내가 나로 사는 게 대체 뭔데?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에너지 값을 흔들어 놓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나를 믿고 지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를 방해한다.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 손을 묶고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는 동시성 원리라는 게 있다. 내게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우연인 것 같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양자장이라는 필드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양자장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그와 관계된 에너지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 양자장 안에서 살아갈 때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대로, 반대로 내려갈 때는 그대로 내려가도록 나 자신을 둬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보통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에너지가 올라올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에너지가 올라올 때라는 뜻은 남들이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일도 내가 좋아서 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 지금 당장은 일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내가 하는 일과 관계된 에너지장에 들어와 있는 거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 끌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 진동의 진폭이 낮아진다. 고유 에너지 진동의 진폭이 높아질수록 고품질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각자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 진동의 진폭을 낮추는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찌 빛나는 인생을 바랄 수 있겠는가?
자신이 태어난 컨디션, 즉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컨디션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 진동을 엉키게 한다. 이런 경우 내 컨디션이 내 삶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 진동이 엉키고 에너지 진동의 진폭이 낮아지면서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빛나야 하는 우리 인생이 빛나지 않는다면, 풀려야 하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서 온다. 고유 에너지 진동의 엉킴과 고유 에너지 진동의 진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 끝난 것 같아.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 남은 기력도 없어. 무기력에 빠져들어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래, 인정해.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내버려 두고 지켜봐. 지금부터 뭘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둬봐. 울고 싶다면 울게 두고 화내거나 욕하고 싶다면 그대로 하도록 허락해줘. 그리고 온전히 지켜보기만 해. 무기력해지면 무기력을 허락해줘. 그리고 말해줘. 너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고.